안녕하세요. 오늘은 키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컴퓨터를 하다 보면은 키보드의 기능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EXC라고 되어 있죠. 작업을 취소할 때 사용하는 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걸 안 해야 되겠다.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제목 없음이라고 하는 메모장을 삭제를 하려고 닫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저장할까요? 라고 들 거예요. 이 작업을 있을 때 저장 안 함을 해도 되는데, 이때 EXC를 누르면 이 작업 창을 닫으려고 하는 거를 취소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F1부터 F12까지의 기능을 말합니다. 여기에 펑션 키 또는 기능 키라고도 하고요. 자, 이 기능은 컴퓨터에서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프로그램마다 기능들이 조금 다 틀립니다. 그 대신 F1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도움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현재 메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메모장에 대해서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F1이라고 하는 우리 키보드를 눌러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런 도움말이 이렇게 뜬다는 거 이렇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탭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뭐냐?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숫자를 한번 적어볼 건데, 이렇게 숫자를 적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탭 기의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14번에 있는 것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요 커서가 밑으로 가고 싶어요. 밑에 글을 적고 싶어요. 그랬을 경우에 얘다가 클릭을 하면 얘는 커서는 밑에 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커서가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내려오게 해야 됩니다. 그게 엔터키예요. 엔터키를 치면 이렇게 커서 내려오죠. 자, 우리 이 엔터키를 뭐 줄바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선택되어 있는 거를 실행을 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줄 바뀌는 거를 강제로 한다고 해서 강제 개행이라고 하는 말도 하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엔터를 치고 나니까 밑에 칸에 이렇게 커서가 왔다, 그쵸? 여기 제가 띄워쓰기를 할 건데요. 1, 2, 3 하고 한 칸만 띄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고 있는 왼쪽 화면에서 9번에 해당하는 거, 여기 막대, 이거 이름이 스페이스 바죠. 얘가 한 칸씩 띄우는 게 스페이스 바에 대한 기능입니다. 얘가 자, 근데 제가 이 상태에서 저는 한 칸씩 말고요, 일정 간격으로 하고 싶어요 라는 경우 있겠죠. 그래서 숫자를 적고 키보드에 있는 3번 탭이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얘는 일정 간격을 띄웁니다. 그 일정 간격은 참고로 8바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거는 좀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1, 2라고 숫자해줬고 칸을 8칸을 맞고 띄우고 싶어요. 탭키 치면은 이렇게 내려오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8바이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 4 줬고 엔터. 자, 여기에 제가 1, 2, 3 줬고요. 우리 옆에 가려면 스페이스 많이 눌러야 되죠. 근데 여기다가 탭키 누르면 요 간격이 딱 맞아진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작업할 수 있는 게 우리 주소록이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 같은 거 하실 때 일정 간격 띄울 때 요 방법을 쓰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탭키는 또 다른 기능이 있죠. 우리 창과 창 사이를 이동하는 키도 탭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인터넷에서 아이디 적고 비밀번호 적고 하실 때 커서를 클릭을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탭키를 사용하시면 창과 창 사이에 이동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엔터를 치겠습니다. 강제 개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여기에 제가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소문자인 영어가 입력이 돼요. 맞나요? 근데 저는 여기 대문자를 치고 싶어요.
근데 대문자 치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대문자 입력하실 때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쭉 대문자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키보드에 여기 캡스락, 캡스락. 자, 얘가 우리 캡스락이라고 하는 애인데, 얘가 캡스락은 대문자, 소문자를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캡스락 누르면 우리 키보드 오른쪽에 그 불이 와 있을 거예요. 그 불이 두 개가 와 있으면 캡스락에 우리 대문자가 찍힌다는 거 입력을 했을 때, 자 이렇게 하니까 대문자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가끔씩 이제 사람들이 오른쪽 숫자가 있는 우리 숫자 키패드라 그러는데 숫자가 있는 곳에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상단에 불이 쉽게 말해 불이 켜져 얘기할게요. 불이 켜져 있는데 그 불이 켜진 것도 모르고 캡슐하게 켜지는 거 모르고 입력했더니 입력이 안 돼요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소문자를 바꾸고 싶을 때 캡슐락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얘는 불이 꺼진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저는 캡슐락 불을 끌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여기 이제 불을 껐으니까 찍으면 소문자가 찍히겠죠? 그죠? 자, 여기 소문자 찍히는데 저는 첫 글자만 하나만 대문자 만들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캡슐하게 불을 끄고 하니까 귀찮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Shift 키, 자 5번에 해당하는 거, 요 Shift 키는 대문자, 소문자 첫 글자 한자를 바꿔줄 때,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Shift 누르셨더니 대문자 나왔어요, 그죠? 빼면은 이렇게 소문자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을 입력해야 돼요. 근데 한글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한글의 자음, 모음 하실 때 Shift 키 눌러서 작업하시면 한글이 찍힐 겁니다. 그죠? 한글의 자음, 모음 하실 때 꼭 해야 되는 게 Shift 키. 자, 우리 Shift 키 보시면 위에 이렇게 하사표가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글자를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한영키를 바꿔보게. 한영키는 우리 12번 네 있죠. 한영키를 눌러서 이제 바꿔서 적으면 옛날에 적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 하려면 우리 Shift 키 눌리고 얘를 치면 얘가 나올 거고요. 자, 맞나요? 그냥 제가 우산 치면은 우리 그냥 Shift 키 눌릴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 떡볶이를 하고 싶어요. 떡볶이 하려 그러면 우리 Shift 키 눌리고 이렇게 적으셔야 맞죠? 떡볶이. 자, 이게 상자음 상모음 하실 때 꼭 작업을 해야 되는 게 Shift 키. 그래서 Shift 키는 위에 있는 자음이나 모음에 입력을 적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Shift 키. Shift 키는 왼쪽에도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편은 오른쪽에 있는 거 쓰시고 이쪽 편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오른쪽 왼손 알아서 쓰시라고 두 개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게 Shift 키입니다. 자, 이제 Shift 키 다음에는 우리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 알트 키, Shift 키는 우리가 조합 키라고 하는데요. 혼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키보드에 있는 컨트롤 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눌리고 C를 눌렀다 그러면 복사, 컨트롤 키 눌리고 V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붙여넣기, 이렇게 컨트롤 키 혼자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고요. 알트 키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는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지만 알트 키 다음에 우리 F4를 누르면 창닫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알트 키 눌리고 우리 제목 없애기 같은 경우에 알트 키 누르고 나면, 자 눌러볼까요? 알트 키 눌렀더니 여기 메뉴 표시줄이 뭔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바뀌면서 커서가 사라졌어요. 그쵸? 이때 그냥 혼자서는 기능을 할 수 없으니까 우리 방향키 밑에 거를 하자비 눌렀더니 뭐가 튀어났어요. 자 그래서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자 이게 우리 조합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클릭하셔도 되고 벗어나고 싶으면 이제 EXC를 몇 번 눌리시면 되겠죠. 저는 그냥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기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 5번, 6번, 7번은 조합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윈도우 키 있네요. 자, 윈도우 키 같은 경우는 우리 컴퓨터에서 좀 깃발처럼 생긴 모습, Alt 키 바로 옆에 컨트롤 키랑 Alt 키 사이에 있는 게 우리 로고 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윈도우 키라고도 하고요, 로고 키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시작 단추. 우리가 컴퓨터 끄세요 그러면은 여기 넣어서 작업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우리 윈도우 키를 누르면은 알아서 뭔가가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윈도우 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찾아가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이것도 벗어나려 그러면 우리 EXC 눌러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자, 우리 스페이스바는 조금 전에 제가 글자가 띄울됐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렇고요. 백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스페이스 반대죠. 반대다 보니까 얘는 앞에 있는 뭔가를 지우러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거죠. 자,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 딜리트. 자, 이 부분이 많이 좀 어려워들 하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키. 자,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알아볼 건데, 방향키 같은 경우에는 얘가 커서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커서만. 자, 지금부터 이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제가 밑에 클릭했더니 커서가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쵸? 엔터를 치시면 되죠.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칸 띄울 거예요. 그러면 스페이스바. 자, 맞죠? 근데 글자가 내가 적었는데 요 안에 사이가 잘못 적었어요. 자, 그럴 수 있겠죠?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면 요 안에 있는 글자를 지워야 되는데, 보통 이 상태에서 백스페이스 눌러가지고 다 지워버리시잖아요. 그쵸? 근데 나는 여기에 커서만 가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8번에 해당하는 방향키. 방향키는 커서만 이렇게 움직이는 게 방향키. 그래서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는 커서를 기준으로 앞에 글자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백스페이스. 자, 그래서 숫자를 적었어요. 그쵸? 근데 모르고 하나 더 적어버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 6을 또 지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6 지울 때 커서가 지면 이제 6 뒤에 있으니까 백을 쓰시면 되는데, 자, 요 사이에 커서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면, 자, 이때는 백이 아니라 뒤에 있는 글자를 지울 거니까 딜리트 키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하셔야 돼요. 자, 딜리트 키는 여기 있네. 그쵸? 요 기능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 지우고, 자, 보다시피 여기 11번에 해당하는 게 딜리트 키. 자, 이 부분을 참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딜리트 키는 또 폴더나 파일을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 컷에 해당하는 것만 제가 작업을 할 거고요. 자, 제가 5하고 6 사이에 컷을 갖다 놨어요. 그리고 모르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은 얘는 커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다 따라서 내려옵니다. 자, 초보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이게. 그럼 이거 어떻게 다시 나 글자 치고 싶은 글자가 입력이 안 돼요, 이게 하는데, 얘가 다시 올라가면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게 백스페이스. 자, 됐나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쵸? 그러면 나는 커서가 만약 여기 있다, 5번 뒤에 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걸 지워야 되는데 꼭 지우세요 그러면은 여기다 커서 갖다 놓고 우리 백을 누르잖아요. 그래서 커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글자를 갖고 올라간다 할 때는 딜리트 키. 자, 이렇게 하시면 잘 되죠. 이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6, 7, 8이 사라질 거고, 커서를 기준으로 백스페이스 누르면 앞에 글자가 없어지는다는 거.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서 내가 커서만 움직일 거예요. 글자는 안 지울 거예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 방향키. 자, 보이시나요? 15번. 방향키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얘는 커서만 이동을 하고 절대로 지울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12번
10번, 11번, 그 다음에 15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영키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우리 한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저는 이걸 한자로 바꾸고 싶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메모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적으시고 난 다음에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키보드에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얘를 그냥 클릭을 하시면 한자가 입력이 바뀝니다. 자, 한자 키는 여기에 우리 13번. 자, 이게 한자죠. 그래서 한자 키는 한 자씩 적고 메모장은 어쩔 수 없어요. 한 자씩 적고 얘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월이니까 월 하고 한자키 누르면 이렇게 월. 그러면 이제 맞아 하시면 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적고 난 다음에 얘가 지나간 다음에 한자키를 누르면 한자가 안 바뀝니다. 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메모장에서는 이제 적고 난 다음에 이렇게 블록이 잡혔을 때 한자를 누르면 한자가 바뀐다는 거. 자, 참고로 알아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한자가 바뀐다는 거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넘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숫자 키패드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숫자 키패드에 요거를 우리 넘락이라고 하고요. 넘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숫자 키패드 사용 안 하고요. 만약에 넘락에 불이 꺼져 있으면 여기 있는 기능들로 사용합니다. 숫자 밑에 뭐가 있죠? 기능들로 사용합니다. 자, 제가 지금 오른쪽에 적으면 숫자가 참 잘 입력이 돼요 하시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쌤 입력이 안 되고요. 뭐 이상해져요 하는데 지금 뭐 움직임이 보이시나요? 제가 넘락에 불이 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넘락에 불이 꺼져 있으면 그 밑에는 홈이나 방향키나 요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고 캡슐하게 불이 켜져 있으면 숫자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문의사항이 있다고 전화 오시는데 보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죠. 우리 집에 키보드에 오른쪽에 자꾸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가 입력이 안 되고요. 키판에 있는 위에 있는 숫자를 입력을 하면 잘 입력이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만 하면 숫자가 입력이 안 돼요. 우리 집 키보드 고장 났어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넘락에 불이 꺼져 있든지 그러면은 얘는 숫자가 입력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잘 모르셔가지고 키보드를 바꾸시는 분도 많죠. 우리 선생님 웃으면서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키보드에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녹화하는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부분 빠진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는 밑에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